자, 그래서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 볼 텐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와이어링 파이 사용할 때 일단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했죠. 그러면 이 와이어링 파이 헤더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와이어링 파이 사용법을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그 원래 오리지널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듯이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쓰게 만들어 주려면은 그 원래 와이어링 파이에 있던 헤더 파일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고 이제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링 파이 헤더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C 언어로 그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C 언어로 만들어 놓고 요걸 이제 요걸 컴파일해 갖고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려면은 일종의 그 아카이브 파일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을 이제 좀 설명을 할 테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헤더도 만들어지면은 다 만든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다 만든 거라서 내가 이제 메인 함수를 이제 짜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 함수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사용했던 그 메인 함수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라서 약간 수정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링 파일을 완전히 뭐 똑같이 수정 하나도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좀 귀찮은 일들이 있어 갖고 약간만 수정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메인 함수를 만들면은 이제 메인 함수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면 될 텐데, 컴파일하고 실행할 때 우리가 앞에는 와이어링 파일 할 때는 그 와이어링 파이용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링 -L 옵션 주갖고 -L 옵션 주갖고 와이어링 원래 있던 와이어링 파이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링크를 시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만든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고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이 메인 함수를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와이어링 파이의 그 헤더 파일을 만들 텐데, 그 이름은 그냥 똑같이 와이어링 파이.h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든 거라서 원래 이 와이어링 파이 h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ls usr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와이어링 파이.h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자료를 좀 보면은 지난 시간에 그 설명했던 강의 자료를 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와이어링 파이 여기 있네.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테스트해 본 게 이 프로그램이죠, 그냥.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와이어링 파이.h 해갖고 요렇게 그죠. 그 부등호 관로니까 요 삼각 관로 형태로 요렇게 해주면은 요 헤더 파일을 가져오는 위치가 이렇게 그 USR 밑에 그죠? 요 USR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에서 가지고 와요. 여기에 보면 이제 와이어링 파일.h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io.h도 있고, 모든 헤더 파일이 이제 사실은 여기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 헤더 파일을 와이어링 파이에 대해서는 요걸 안 쓰고, 지금 제가 이제 또 여기 ls 해보면은 그 ls-l 해보면은 제가 별도로 include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ls 해갖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include라는 디렉토리를 보면은 여기에 제가 만든 와이어링 파일.h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와이어링 파이.h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인클루드 밑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아까 저게 좀 전에 보면은 제가 만든 이제 이 mm 스위치 led.c 파일 있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막 이제 뭐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키 같은 거 뭐 샵 디파인 해놓은 것도 있고 IO 어드레스에 대해서 기호 상수 잡아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GPIO 인풋 아웃풋 함수를 이제 그 사용하려면 이렇게 함수에 대한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함수 요런 걸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펑션 프로토타입 정의해 놓은 거 뭐 요까지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 요런 것들을 다 이제 여기 헤더 파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해갖고 요 메인 전까지 나오는 거를 이제 헤더 파일로 딱 집어넣어 놓으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이거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메인이 시작되기 전에 요 나오는 요런 것들을 내가 만든 와이어링 파이.h라는 그 헤더 파일에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헤더 파일 만드는 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링 파일에 대한 뭐 인풋 아웃풋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요게 제가 만든 헤더 파일입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해줄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함수들 이름을 제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와이어링 파이에서는 제가 이런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함수가 예를 들면은 뭐 와이어링 파이 그 셋업 GPIO 이런 함수는 아규먼트는 없고 인티저를 리턴하는 거고 핀 모드는 아규먼트가 2개고 인티저를 리턴하는 거고 이제 요런 제가 만들 함수에 대한 선언을 미리 해줘야 되죠. 이런 걸 이제 펑션 프로토타입이라 그런다 그죠. 요거를 이제 제가 추가해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파일을 이제 만들려면 현재 디렉토리에서 include라는 서버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디렉토리로 가서 나노라는 에디터를 써서 요 와이어링 파이.h를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을 다 이제 그 에디팅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점점이니까 페런트죠. 페런트 디렉토리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을 요런 함수들 그죠? 와이어링 파이에서 사용하는 요 함수를 구현해주는 그 C 언어 파일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이름을 그거는 제 마음대로 정해주면 되는데 그냥 GPIO 메모리 맵 M맵에 대한 라이브러리다. M맵을 이용해서 GPIO 라이브러리를 만든 C 파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와이어링 파이에서 사용하던 요 펑션들이 있었죠. 와이어링 파이 셋업 함수 그리고 와이어링 파이 뭐 핀 모드에 해당되는 함수 그리고 디지털 리더, 디지털 라이트 함수 이걸 직접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 주면 되죠. 근데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에 보면은 어디 갔나 이건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와이어링 파이 셋업 GPIO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죠. 그 여기서는 이제 핀 넘버를 브로드콘 모드로 세팅하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항상 브로드콘 모드로 세팅하니까 뭐 디테일하게는 해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줄 거는 그리고 바로 이제 요걸 하고 나서 바로 핀 모드 설정으로 갔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이미 제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메인 함수 시작할 때 이렇게 메모리 매핑을 해주는 거 있었죠. 메모리 매핑을 어딘가에 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GPIO 인풋 아웃풋 요거는 이제 핀 모드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이걸 불러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와이어링 파이 셋업에서 이 디바이스 밑에 메모리를 오픈하고, 그죠? 이제 오픈이 안 되면 실패했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오픈이 됐으면은 메모리 맵을 해주고, 그죠? 메모리 맵을 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맵이 실패하면 또 뭐 여기서 끝내버리고, 성공하면 제로를 리턴해주고. 이제 이렇게 요 와이어링 파이 셋업 GPIO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와이어링 파이에서 핀 모드라는 함수는 사실은 우리가 만든 set GPIO 인풋, set GPIO 아웃풋이 사실은 여기 하는 일이 핀 모드에서 와이어링 파이 핀 모드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대신에 이제 이 핀 모드는 아규먼트가 핀 번호를 받아들이고 요게 디렉션이 인풋인지 아웃풋인지 그걸 이제 그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set GPIO 인풋은 무조건 어떤 핀 번호를 인풋으로 쓰고 set GPIO 아웃풋은 핀 번호를 아웃풋으로 쓰도록 펑션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디렉션을 보고 이제 해당 펑션을 불러주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펑션을 부를 때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펑션에는 그죠? 요 set GPIO 인풋이라는 펑션에 보면 요 메모리 매핑된 버추얼 어드레스 값을 아규먼트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받으려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같으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게 여기서는 요게 이제 어드레스라는 거다 그죠? 메모리 매핑에서 나오는 걸 어드레스인데 요걸 메인 함수에서 요 어드레스를 받아갖고 여기 아규먼트에 각각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메인 함수가 아니고 이제 별도 함수로 그 GPIO 셋업 그죠? 그 셋업이라는 함수로 별도로 빠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별도 함수로 빠져 있으니까 요 어드레스를 이제 글로벌 변수로 여기 있는 요 로컬 변수를 이제 글로벌 변수로 좀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렇게 이제 글로벌 변수로 하나 어드레스를 여기서 나오는 요 어드레스를 여기 로컬 변수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변수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 요 핀 모드 할 때 요 GPIO 셋업 인풋을 부를 때 요 글로벌 변수를 여기 아규먼트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로컬 변수로는 전달이 안 되니까 글로벌 변수로 빼갖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요 핀 모드에서 요 set GPIO 인풋과 set GPIO 아웃풋을 불러주면 되죠. 요 디렉션이 이제 인풋도 아니고 아웃풋도 아니면 뭐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에러 출력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리더는 여기서 GPIO 레벨 함수를 불러주면 되죠. 이거는 뭐 그리고 이 어드레스는 글로벌 변수로 빼놨으니까 그걸로 이용해서 불러주면 되고.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는 그냥 그 우리 GPIO 셋하고 GPIO 클리어 함수를 불러주면 되는데 이 밸류가 하이일 때는 셋이고 밸류가 로우일 때는 클리어죠. 그래서 셋과 클리어를 이 두 번째 아규먼트를 보고 그게 맞게 이제 또 불러주면 되죠. 사실은 뭐 라이브러리 함수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IO 인풋 이제 우리가 요 이전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던 요 함수는 요 밑에 쭉 나열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요 91번 이후 라인에 요걸 쭉 나열해 주면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요 GPMM이라는 라이브러리 좀 C 그죠?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지금 PPT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 부분이 와이어링 파이 셋업 GPIO 부분이고 핀 모드 부분이고 이제 지금 좀 빨리 지나가 버렸네. 저는 이제 핀 모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함수들도 이제 핀 모드에서 이제 이런 함수를 부르니까 저는 순서를 조금 제가 구현했는데 여기에 이제 요새 GPIO 인풋 아웃풋이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리더에서는 GPIO 레벨을 불러주고 디지털 라이트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 GPIO 셋 클리어를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요 5개 함수 있죠. 요 5개 함수는 그냥 여기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파일에. 이제 그래 놓고는 요 파일을 갖다가 이제 컴파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 파일 만드는 거는 나노 에디트에서 요 파일을 이제 gpmmlib 뭐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름을 했고, 자, 요걸 컴파일 해줘야 되는데 요 와이어링 파이.h 있죠. 요거는 밑에 include라는 서버 디렉터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디렉터리에 그러니까 아닌 다른 디렉터리에 있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려면 gcc 할 때 -i 대문자입니다. 해갖고 그 디렉터리 위치를 잡아주면은 거기 가서 include 해와요. 왜냐면 안 그러면 요걸 include 못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걸 include 해야 되겠죠. 그래야 컴파일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c 옵션을 주면은 이제 컴파일만 합니다. 요 파일만 컴파일 해갖고 .o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ls-l 해보면은 이미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이미 만들었는데 요거는 좀 지워버리고 제가 gp 요건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또 뭐 ls 그리고 실행 파일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rm 요거 실행 파일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a.out도 이제 아까 쓴 거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ls-l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include라는 디렉터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만든 거고,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그냥 이미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 와이어링 파일 직접 구현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요 파일 이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gcc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대로 그래서 gcc -include 해갖고 현재 디렉터리 밑에 include 디렉터리 잠깐만요. 현재 gcc -i 현재 디렉터리 밑에 inc include 그 밑에 gp mmlib.c 해갖고 요걸 이제 하는데 요걸 이제 컴파일만 해라 이거죠. 컴파일 안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메인 함수가 없으니까 그 실행 파일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냥 이래갖고 이제 오브젝트 파일만 만들면은 이제 ls-l 해보면은 이제 요게 생겼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요거만 갖고는 요게 라이브러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아카이브라는 명령을 써갖고 요거를 요 오브젝트 파일을 라이브러리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여기 이제 아카이브 파일을 이제 만들 때는 이제 R이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냥. R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 파일을 아카이브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우리는 같으면 한 개뿐인데 라이브러리 같은 걸 할 때 라이브러리 안에 함수가 많으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이제 .o로 이제 쭉 따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걸 아카이브 한 개로 묶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요거 명령어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아이고 예 지금 만들어진 것 같네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ls-l 해보면은 요거 이제 아카이브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요렇게 이제 그 오브젝트 파일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이브 파일로 만들어주고 나서는 이제 renlib라는 요 또 명령어가 좀 생소할 텐데 요 명령어를 해주면은 이제 요 아카이브 안에 각각의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메인 함수에서 그 함수를 찾을 수 있도록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조금 이제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저절로 이제 그 인덱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인덱스가 그 ls-l 해보면은 이제 뭐가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저절로 이제 시스템 내에서 요 아카이브에 대한 함수들을 이제 찾기 쉽게 그렇게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 디렉토리에 많이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그 lib라는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include 같은 것도 별도 디렉토리를 이렇게 include 디렉토리를 만들죠. 그것처럼 이제 lib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갖고 이 아카이브를 일로 이제 갖다 옮겨 놓으면 되는데 이미 제가 다 해놔 갖고 그 ls lib를 해보면은 이미 제가 다 일로 옮겨 놨어요. 그냥.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mkdir 해갖고 lib라는 서버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파일을 옮기는 거는 move 명령어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lib -r 해갖고 lib를 제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ls-l 하면 이제 lib가 없어졌죠. 여기서 mkdir 해갖고 lib라는 서버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lib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이 아카이브를 lib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move 해갖고 이 파일을 그죠? 현재 디렉토리 밑에 lib로 옮겨주면은 이제 ls 해갖고 -l 그 lib라는 디렉토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로 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ls-l 해보면은 그 아카이브는 옮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 디렉토리는 없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왔으면은 이제는 헤더 파일도 만들어졌고 라이브러리 파일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메인 함수는 이제 내가 만들어 이제 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만들 텐데 사실은 메인 함수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제 그냥 스위치하고 LED를 동작시키는 메인 함수점 C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이름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그죠 와이어링 파일을 이용한 그 스위치 입력하면은 요거하고 요 함수를 똑같이 제가 쓸 거예요. 그냥 여기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는 요 함수를 하려면은 그죠 이제 여기에 보면은 -l 와이어링 파이 이제 요걸 했죠. 그러면 그 이제 이미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데 요 -l을 우리가 만든 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함수는 이제 전혀 안 고치고 사실은 요 딜레이만 요 딜레이 함수를 따로 만들려면 또 뭐 for 써갖고 몇 번 그냥 막 돌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그 딜레이에 해당되는 그 리눅스에 그 시스템 함수가 있어갖고 그냥 그걸 사용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요거하고 똑같은데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면 한번 보세요. 스탠다드 io.h 와이어링 파이.h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 LED 그 번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와이어링 파이 세더 그 다음에 핀 모드 설정해주고 디지털 리드하고 누르면은 디지털 라이트하고 그 키가 눌러졌다고 출력하고 아니면은 이제 디지털 라이트에 이제 또 LED 0을 써주고 10ms 딜레이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똑같이 했어요. 스탠다드 인풋 인클루드하고 와이어링 파이 H를 이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데 제가 컴파일 할 때 인클루드 디렉토리를 제가 만든 와이어링 제가 만든 요 인클루드 있죠. 요 디렉토리를 제가 이제 컴파일 할 때 요걸 여기서 인클루드 하라고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컴파일 할 때 GCC하고 마이너스 인클루드 패스를 내가 만든 디렉토리로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요 인클루드를 똑같이 해줘도 이번에는 그러니까 USR 밑에 인클루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디렉토리에서 인클루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똑같이 그냥 뭐 아까하고 똑같죠. 그냥 printf 요거 있었고 와이어링 파이 세더 GPIO 핀 모드 두 개 해주고 요거 해준 거 있죠. 그 다음에 for도 똑같이 짰어요. 단지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요 딜레이라는 함수를 와이어링 파이에 있는 딜레이를 안 쓰고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딜레이 요걸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슬립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 유닛 스탠다드.h를 인클루드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요래 갖고 그죠? 요렇게 에디팅 하고 나서 컴파일 할 때 인클루드는 내가 만든 인클루드 디렉토리 라이브러리도 현재 디렉토리 밑에 lib에 있는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메인 함수 이제 그냥 요 컴파일을 하는데 실행 파일을 그냥 swled라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라. 이 마이너스 5 옵션을 안 주면 그냥 a.out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해갖고 제가 만든 게 뭡니까? lib gp 이제 제가 만든 게 여기에 ls 해갖고 현재 디렉토리 밑에 lib를 보면은 제가 만든 게 lib gpmm.a죠. 그러면 이 lib하고 a는 빼고 gpmm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gpmm 마이너스 l gpmm을 했어요. 사실은 요 이름을 제가 요걸 만들 때 요 이름을 그냥 lib 와이어링 파이.a 이렇게 똑같이 써줘도 돼요. 똑같이 써줘도 되는데 그냥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또 막 그 기존 거 하고 혹시 충돌이 날까봐 제가 일부러 요거는 이름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 해놓고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제가 실행 파일을 swled라고 했으니까 이제 sudo 해갖고 .sw.led 이렇게 실행해주면 되고 무한루프를 도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컨트롤 C 해주면 돼요. 자, 요거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미 프로그램은 다 짜놨으니까 그죠? 나노 해갖고 요거죠. 요 메인 함수는 다 짜놨으니까 요 메인 함수 들어가 보면은 이미 PPT에서 한 거하고 똑같죠. PPT 사실 요거 제가 다 짜갖고 요걸 이제 화면 캡처해갖고 PPT에 옮긴 거니까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 똑같은 거 확인하고 이제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GCC 해갖고 요거대로 하겠습니다. GCC 해갖고 마이너스 include를 include로 패스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라이브러리를 현재 디렉토리 밑에 lib에서 가져오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5 옵션은 제가 안 쓰면 a.out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냥 쓰지 말게요. 그냥 마이너스 5는 그러면 이제 요거죠. 그 swled.main을 이제 swled main.c를 마이너스 L 옵션으로 이제 gpmm 맞죠? 여기 이제 gpmm을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렇게 링크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ls-l 해보면은 제가 마이너스 5 옵션을 안 줬으니까 a.out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도 그냥 a.out 쓰면 이제 에러 납니다. 그냥 에러 나요. 세그멘테이션 오류까지 나거든요. 그러니까 sudo 해갖고 a.out을 해줘야 디바이스 밑에 메모리를 이제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루핑이 돌아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또 버튼을 눌러보면은 푸시 버튼을 눌러보면은 이제 불이 켜지면서 여기 이제 화면에 뭔가 키 프레스도 한 여기 쫙 출력이 되죠. 이제 손을 떼면 꺼지는 거고 뭐 이것도 화면 공유를 중지해 갖고 좀 라즈베리 파일을 좀 키워서 볼까요? 네, 여기서 제가 다시 또 버튼을 누르면은 LED의 불이 이제 켜집니다. 그죠? 떼면 꺼지고 또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고 이제 화면 공유를 안 했으니까 프린트 되는 거는 이제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또 화면 공유를 해서 프린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 키가 눌러진 게 지금
출력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 C로 이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와이어링 파이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와이어링 파이 쓰듯이 이제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두이노에 해당되는 아두이노 사용법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거를 이제 내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진정한 엔지니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엔지니어라는 게 그죠? 엔지니어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졸업작품 이런 거 할 때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많이 쓰는데 그거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단순히 이용만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려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GPIO라는 그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능력과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다 있어야 내가 만든 하드웨어는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게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를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자가 이제 갖춰야 될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요거 했던 거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요 단계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해보려면은 또 이제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또 학생들이 못 따라 할 것 같아서 먼저 와이어링 파이 헤더 만들기를 이제 이렇게 서버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 서버 디렉터리로 가서 나노라는 에디터를 써서 요 와이어링 파이.h 헤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페어런트 디렉터리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gpmm lib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C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요걸 이제 컴파일하고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든다 그랬죠. 원래 요 AR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뭘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gpmmlib에 있는 펑션들을 원래 이제 여기 오브젝트 파일은 여러 개가 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다 묶어 갖고 한 개의 파일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카이브가 우리 zip 파일 만드는 거랑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해요. zip 파일 만드는 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또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타르라는 명령어. 타르라는 명령어가 t에다가 ar을 합친 거예요. 어쨌든 하나의 파일로 묶어주는 거고 요 r 옵션이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멤버들 그 멤버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펑션들을 아카이브로 집어넣고 만약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리플레이스 하라 이 말이에요. R 옵션. 그리고 이제 렌리브라는 거는 인덱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어줘야 이제 여기 링크할 때 GCC 컴파일러가 그 해당되는 메인 함수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면 뭐 핀 모드나 디지털 리더,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여기 있는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렌리브 함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디렉터리를 보통 이제 별도로 해주죠. 뭐 굳이 서버 디렉터리를 별도로 안 해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인클루드 파일하고 라이브러리 파일은 별도 디렉터리를 만들어주죠. 그걸 위해서 그 mkdir 해갖고 서버 디렉터리 만들어주고 아카이브 파일을 골로 옮겨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메인 함수에서 그 내가 만든 와이어링 파일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딜레이라는 함수를 구현하기가 귀찮아갖고 조금 수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를 다 만들었으면 그 메인 함수를 컴파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ls usr 밑에 include라는 요 디렉터리에 있는 거를 include 하는 거는 컴파일 할 때 마이너스 include 패스를 굳이 안 해줘도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디렉터리에서 include 하려면은 gcc 할 때 마이너스 i 대문자 i입니다. 옵션으로 디렉터리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도 또 이제 그 USR 밑에 리브라는 USR 밑에 보면은 요 스탠다드 리브라는 디렉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내가 이제 링크하는 거는 굳이 -L 옵션을 안 줘도 되는데 이제 그 외의 디렉터리에서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하려면은 라이브러리 패스를 잡아주려면 이렇게 -L 해갖고 그 해당되는 디렉터리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메인 함수를 이제 컴파일하면 되고 뭐 실행 파일 이름을 정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다 그죠?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을 -L 해갖고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이름은 요 lib 디렉터리 밑에 있는 lib하고 요거는 빼고 그 gpmm이라는 걸 -L gpmm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생긴 거죠. 지금 같으면 이제 swled라는 실행 파일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수도 해갖고 현재 디렉터리 밑에 swled를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한루프를 돌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C가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직접 이제 와이어링 파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아두이노 이런 걸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라이브러리를 남들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mmap 이런 함수를 사용했다 그죠? 사실은 제가 요 이제 mmap을 사용해서 로 레벨로 그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로 레벨 함수 mmap 이렇게 mmap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그 GPIO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4학년 1학기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회로 설계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과목에서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접 실습을 못 해갖고 뭐 시뮬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실습하고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키트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다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마치 그 요거 이제 옆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철가방처럼 생겨갖고 요런 키트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 키트를 실습에 도입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나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요 키트 하나가 그 200만 원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안에 보면은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코어가 들어가 있는 요 프로세서 이름이 X-320TKU라는 그런 이제 ARM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각종 이제 I/O 디바이스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투라인 LCD도 있고 요 LED 중에 요 FND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그 세븐 세그먼트 LED 그죠? 숫자를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키패드도 있어갖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LED도 이제 여기 이제 8개인가 있어갖고 LED를 이제 번갈아가며 반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도트 매트릭스라고 해갖고 이것도 일종의 LED입니다. 그냥 그 LED 여기다가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런 도트 매트릭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키트에 요 익스터널 외부 연결을 통해서 모터 같은 것도 달고 그 외에 각종 이제 익스터널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키트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4학년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을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요거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와이어링 파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를 직접 이제 여기 설계된 대로 이 하드웨어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대로 이제 그 하드웨어 그 회로도를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 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이걸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켜보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드웨어 구조를 알아야 뭐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누가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 회로들을 이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메모리 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볼 수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아, 여기에 하드웨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메모리 맵을 보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응용 프로그램에서 mp맵 함수를 통해서 그 메모리 맵을 버추얼 메모리 맵 어드레스로 매핑을 시켜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동작을 시키면 이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려면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4학년 실습 때 주로 이제 할 건데, 그때 대부분이 보면 막 mp맵 함수를 써서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이해도 못하고 막 그냥 조교가 따라하라 그러면 뭐 따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때 따라 해보고 하면 되네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또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이제 이 ARM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요 하드웨어는 또 우리 라즈베리 파이의 GPIO처럼 그렇게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LED를 컨트롤하려면은 요 하드웨어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이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4학년 때 그 실습 키트에다가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그냥. 왜냐하면 하드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GPIO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GPIO가 없이, GPIO라는 거는 제너럴 퍼포스, 그죠? 그 라즈베리 파이의 뭐 핀에 나와 있는 거기다가 뭐 18번 핀에 LED를 꽂을 수도 있겠지만 18번 핀에 또 뭐 그 조도 센스나 뭐 다른 걸 꽂아도 그냥 동작할 수 있도록 핀이 범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GPIO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실습 키트에서는 그냥 딱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딱 고정이 돼 있어 갖고 몇 번 어드레스는 FND용이고 몇 번 어드레스는 LED용이고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스가 아니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 회로도 구성도 라즈베리 파이하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한번 또 여기서 4학년 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드가 장착된 그 하드웨어에 이제 어떻게 C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엔지니어가 돼 갖고 회사에 이제 취직해 갖고 뭔가 개발자가 되면은 그때 이제 좀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그럼 스마트폰에 대부분 좀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장인애들이 만든 보드, 그죠? 더 가볍고 얇게 그 보드를 만들었으면 거기 하드웨어 맵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 이제 스마트폰은 더 복잡한 뭐 카메라 모듈도 있고 센서도 여러 가지고 그런 하드웨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디바이스 드라이브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 OS 커널 안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하드웨어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짜요. 그게 표준입니다. 그런 거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2학기 때 운영체제 과목도 좀 들어야 되고 그 OS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OS는 몰라도 뭐 하나라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mp맵이라는 메모리 매핑을 왜 하는지 이런 걸 알려면 이제 이 과목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해놓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응용 프로그램 레벨에서 하드웨어를 그 메모리 매핑이라는 mp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피지컬 어드레스 아까 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디서 설명했었지?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응용 프로그램 레벨로 매핑해서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그 컴퓨터에도 보면은 뭐 새로운 디바이스 그죠? 카메라를 붙이든 마이크를 붙이든 스피커를 붙이든 USB로 탁 꽂으면은 프로그램이 저절로 탁 설치가 돼서 돌아가죠, 그죠? 그걸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내가 따로 뭐 설치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그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드웨어를 하나 꽂으면은 컴퓨터에 드라이버를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고, 어떤 경우는 이제 그걸 위한 응용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는 디바이스 드라이브만 탁 꽂으면 그냥 동작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이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커널 레벨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커널하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누가 만드느냐? 그건 하드웨어 자기가 만든 사람이 드라이버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야지 그걸 누가 뭐 대신 만들어 주나요? 물론 이제 그 용역을 시켜서 외주 업체를 시켜서 대신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개발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만들 능력이 없으면 이제 돈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도 문제입니까? 시간도 문제고 이런데 아무래도 외주를 시키게 되면 시간도 그만큼 걸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외주 같은 거 시킬 때는 내가 기술이 없어서 외주를 시키면은 그거는 참 비극적입니다. 그냥 인건비를 줄이고 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조금 더 뭐 잡일에 가까운 이런 거를 보통 외주를 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한테 외주를 줄 때 내가 기술을 몰라서 외주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기술은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인건비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외주를 주서 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잘 보이네 좀 줄여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좀 전에 봤듯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커널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커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커널 레벨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커널 안에서는 사용하는 함수들도, 라이브러리도 다 다르다 그랬죠. 좀 전에 했듯이 프린터는 뭐 프린터 K, 그리고 멜록은 뭐 K 멜록, 뭐 이런 거, 인터럽터는 클리어 인터럽터.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디바이스가 있든 아니면 레귤러 파일이든 구분할 필요도 없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일관성 있게 오픈, 리드, 라이트 이런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으려면은 예를 들어 내가 LED를 만들었다 그러면 LED 디바이스에 대해서 오픈, 리드, 라이트 이런 함수를 다 만들어 주갖고 커널에다가 딱 붙여 놓으면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하드웨어 구조를 몰라도 그냥 파일 오픈해 갖고 리드 라이트 크로 뭐 이런 거 하면은 저절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동작해서 동작하도록.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필요할 때 이제 설치됐다가 필요 없으면 또 삭제됐다 하려면은 모듈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이렇게 해야 사실은 정상적으로 운영체제 뭐 리눅스든 윈도우든 운영체제 상에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연동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좀 내용이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진짜 운영체제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은 2학기 때 그 운영체제 시간에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개발자가 되려면은 이 과목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까지 그리고 또 하드웨어도 뭐 다른 하드웨어 설계 과목 이런 것도 들어갔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취직할 때 인베디드 개발자 이런 건 다 취직이 돼요. 그냥. 아무리 요즘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이래도 결국은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 하드웨어에 프로그램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자가 몸값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운영체제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래갖고 이번 그 렉처 7은 좀 내용이 길었는데, 이 렉처 7은 뭐 얘기했듯이 우리 그 주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 부교재에 이제 챕터 이번 렉처 7은 챕터 4하고 9에서 일부 발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브로드콤의 요 데이터 시트를 참조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참조를 했으니까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참고 자료를 보고 이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